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영문법 및 발음하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요즘에 이제 음율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 배우게 될 음율은 예전에 배웠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읽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해석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돼서 눈에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음 연습은 조금 눈에 익숙한 단어를 연습하는 게 좋아서 이 수업 자료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이 확장하는 문장 위주로 어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서 이 확장되는 문장 이전에 단순한 문장, 단문, 필수 품사로만 구성된 애들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시 한번 챙겨 볼게요. 그래서 비동사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주어 왔고 동사 왔고 그다음에 보어가 왔어요. 확장 여기선 필수 품사만 들어갔죠. 그쵸? 이럴 경우에는 이거 발음 안 해요. 발음 안 해요. 발음 안 해요. 발음해요. 해요. 그래서 I'm an office worker 이런 식으로 발음했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확장하는 것도 하나 예시를 들어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한국엔 좋은 식당이 많이 있다 해서 한국엔 좋은 식당이 많이 있다 했을 때 여기까지만 실질적으로 필수 품사로만 이루어진 문장 단문이고 얘는 추가됐죠. 전치사구가. 그럴 경우에는 제가 1단계, 2단계로 분류해서 발음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강세가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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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크에서는 요게 발음 들어가고 이 두 번째 청크에서는 인이 소리가 없고 여기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리의 청크는 여기까지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2단계를 발음할 때는 There are many good restaurants in Korea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기까지 발음하고 여기서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2단계로 발음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그냥 해석의 단위에서 끊고 시작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 대신 여기서 중요해야 할 것은 끝을 이렇게 여기 이 단위의 해석의 단위의 청크에서 내려가면 안 된다. 소리 끝이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 끝난 것처럼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There are many good restaurants 하고 끝을 올리면 한번 쉬고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면 연속으로 발음을 해드릴게요. 자, 1단계 발음. There are many good restaurants in Korea.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인 살짝 안 넣고 여기에다가 강세 넣었죠? 자, 연결해 볼게요. 제가 쉬지 않고 해볼게요. There are many good restaurants in Korea. 이렇게. restaurant, 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게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발음하는 게 2단계인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일반 동사 들어간 것도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일반 동사에서는 확장하는 게 하나도, 요런 애들 다 확장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필수 품사로만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규칙은 동사에 들어가고, 이거 안 들어가고, 이거 대명사니까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I have a stomachache.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확장된 아이들로 넘어가 보면, 요 문장들에서는 확장된 아이들이 없네요. 다 필수품사로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거에서는 이제 확장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오늘 거에 있는 문장들 중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있는 문장으로 예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들은 재밌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내용 있죠. 여기서 필수품사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확장된 거죠? 전치사 확장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강세를 어디에 넣냐면 제 강세 없고 톡에만 강세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발음하면 they talke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치사가 확장이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석의 청크예요. 그러면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떤 단어에 강세가 들어가는지 체크해보면 여기에 들어가요. 그쵸? 여기, 이거 전치사 여기 안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요. 그래서 강세가 1단계로 발음을 하면 여기서 한번 쉬는데 쉬는 대신 끝을 살짝 올려줘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they talked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결하시면 돼요. They talked about funny stories 이런 식으로요. 그게 1단계예요. 숨을 한번 쉰 거예요. 자, 근데 2단계 나는 숨 꼭 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면 강세가 여기까지 빨려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얘가 소리가 안 나니까 여기에 달라붙는 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2단계로 발음을 하고 싶다면 they talked about funny stories.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앞에서 12, 13에서는 확장이 없는 단순한 문장 위주로 진행이 됐고, 여기 14부터는 우리가 부사나 전치사로 확장된 것들을 연습해 볼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챌린지는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생생하게 한번 다시 머리로 상상을 해 보세요. 이미지로 머리를 애니메이션처럼 그림을 한번 그려 보세요. 그리고 소리 내서 읽어 보세요. 그렇게 반복해서 3번을 읽어 보신 다음에 저한테 녹음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녹음 파일이랑 여러분이 한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내가 어디에 강세를 넣었는데 선생님 거랑 조금 다르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3번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훨씬 더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음률은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읽어보시고 저한테 최상의 것을 보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 밑에 것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 제가 하나 더 넣어드렸는데요. 여기도 똑같아요. 내용을 다시 해석해보시고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해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3번 읽어보시고 저한테 이제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챌린지는 둘 중에 하나만 보내주셔도 성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률은 많이 연습할수록 굉장히 발음이 좋아지고 듣기도 훨씬 더 잘 들려요. 제가 발음이 그들과 비슷해질수록 듣기도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어 2개 다 해서 보내주시면 제일 좋고요. 어렵다 하시면 2개 중에 하나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은 저희가 앞에서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해석은 생략하고요. 만약에 해석이 어렵다고 하시면 앞에 해석했던 영상본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률 쪽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Sarah woke up early this morning. 여기에서는 사라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일반 동사 중에서도요. 일반 동사 중에서도 그냥 love처럼 이렇게 사랑하다 이렇게 하나로만 구성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만. 근데 어떤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동사에다가 up, down 이런 식으로 부사를 붙여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구동사라고 해요. 구동사. 자, 무슨 말이냐면 get 같은 경우는 사실 사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얻다. 뭔가를 얻다라는 뜻이 기본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up, 위로의 느낌, 위로라는 뜻의 up이 섞여서 얘가 얻다 사다의 뜻이 아니라 일어나다, 아침에 기상하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이렇게 원래 뜻이 아니라 이렇게 up, down 이런 부사와 붙어서 혹은 얘가 전치사게 될 때도 있는데 전혀 원래 뜻과 다른 뜻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구동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구동사는 그냥 기본 일반 동사와 소리 내는 방법이 살짝 달라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사라가 일어났다라고 할 때 요렇게 말이 돼요. wake에다가 up을 붙이면 기상하다, 잠이 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발음을 하실 때 둘 중에 강세가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끝에 들어가요, 끝에. 그래서 일어나라고 이제 자고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wake up 이렇게 up의 강세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wake up 이게 아니라 wake up 이렇게. 그래서 우리 뭐 앉아 있다 일어나라고 할 때 stand up 이런 단어 있잖아요. stand가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up이랑 붙으면 위로 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읽을 때 stand up이 아니고요. stand up 요렇게 끝으로 가야 돼요, 끝으로. 그런데 만약에 인제 여기서 이 구동사에서 확장이 이뤄질 때 끝에 어떤 새로운 다른 단어가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세가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로 돌아와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해 볼게요. "사라는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없을 때는 Sarah woke up 요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단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Sarah woke up early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구동사가 하나로 있어요. 그걸로만 필수품사가 챙겨져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붙은 이 끝소리에 강세가 들어가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부사에는 제가 강세 들어간다 했으니까 여기 강세 들어가고요. 또 부사로 확장했네요. 부사로 확장할 때 this는 대명사니까 안 들어가요. morning에 들어가요. 그래서 early, work, 살아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세에 맞춰서 읽어볼게요. Sarah woke up early this morning.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Sarah woke up early this morning 이렇게 맨날 연습을 하면 저쪽에서 Sarah woke up early this morning 이렇게 읽으면 당연히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듣기에도 훨씬 더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해볼게요. 자, 다음 거는 원래 요 문장이 필수죠. 요 문장이 필수죠. She got ready.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요거 강세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동사 대신에 개동사를 쓸 수 있거든요. 비동사 대신에 개동사를 쓸 수 있어요. 그때는 비동사는 지금 그렇다. 완전 상태. 지금의 어떤 상태다. 이거고 계실 때는 상태가 좀 변화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어민 같은 경우는 비동사보다는 개동사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she was ready 해도 되지만 저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gat동사를 사용해봤어요. 그래서 gat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뜻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비동사 같은 느낌이니까. 말을 완성시키려고 들어간 거라서 여기에는 ready에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비동사처럼 취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강세 들어가고 그 다음에 quickly는 부사. 부사는 품사적으로는 필수가 아니지만 필수가 아닌 애 굳이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강조를 하고 싶어서 들어갔다고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조하고 싶으니까 강세 넣어야 돼요. 그래서 발음하면 이거 없고 이거 없고 she quickly got read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 거는 지금 나열이 되고 있죠. 그녀는 스트레칭 했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간단히 먹었어요. 자, 이렇게 문장이 계속 나열이 돼요. 문장이 나열이 될 때는 우리가 and라는 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 B, C, D가 있다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 there are A, B, C 하고 마지막에 and를 붙여서 D를 붙여요. 이 마지막에 and를 해주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나열할 때 듣는 사람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나열할 동안 정신을 놓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을 놓지 않게 내가 야, 마지막이야. 나 마지막 나열하고 있으니까 이제 집중해. 라는 느낌을 주고 싶기 때문에 and를 붙이고 D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nd에도 살짝 끝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그래서 요걸 읽어보면 there are A, B, C, and D 이렇게 끝을 and 살짝 올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she stretched, took a quick shower, and had a simple breakfast.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강세가 어디 들어가냐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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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을 올려요.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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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들어가요. 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붙어서 소리 나요. 그래서 took 이렇게가 아니고 took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연음은 사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제가 밥 먹고 싶니 예시를 들어보면 이거 밥 먹고 싶니 할 때 아무도 밥 먹고 싶니 이렇게 발음 안 해요. 자, 연음 처리가 돼서 밥 먹고 싶니 이런 식으로 발음되죠. 밥 먹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 took a가 아니고 took a 여기도 had a가 아니고 had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은 사실은 이제 음율은 거의 다 규칙이 비슷해요.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다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해볼게요. Then she drove to work 할 때도 then도 그리고 나서라는 부사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어, 자동차를 타고 일터로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원래 필수 품사죠. 그래서 then she drove 하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만약 끝났어. 그러면 then she drove 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 더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 전치사를 통해 확장을 했었죠. 그래서 요게 달라붙어요. 근데 여기 강세 안 들어가요. 그래서 1단계로 발음하면 끝을 올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then she drove to work 이렇게 하시면 된다 했고요. 만약에 2단계 나 처음부터 할 수 있다. 그러면 then she drove to work 이렇게 여기 아예 붙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여기도 똑같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나는 거죠. 자, 1단계로 읽어보면 she arrived at the office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단계는 she arrived at the office 여기 that처럼 발음되는 거예요. that 이게 한 단어처럼. 그 다음에 and 또 나왔네요. 자, 나열의 and에서 마지막 and는 끝을 올리기로 했어요. 자, 그럼 끝을 올리시면 됩니다. and
sat at her desk. 이렇게. 자, 여기서 만약에 천천히 하고 싶어요. 못 하겠어요. 그럼 and sat 끝을 올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at her desk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면 sat at her desk 이렇게 여기까지 소리 다 안 나죠? 그래서 여기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계속 똑같아요. 제가 그러면 1단계와 2단계를 맞춰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 드릴게요. 1단계 During lunchtime, she went out with her coworkers to a nearby cafe.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1단계. 저 여기 지금 청크 사이에 계속 쉬었죠. 자, 카페는 우리나라는 카페 하는데 영어로는 cafe, cafe 여기에 강세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2단계 During lunchtime, she went out with her coworkers to a nearby cafe. 지금 쉰 공간 없이 계속 연결시켜서 이런 데가 지금 붙는 소리가 났죠.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they talked about funny stories. 요건 1단계예요. 2단계. They talked about funny stories. 다음 거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문장을 쓰고 주어 동사 갖추기 한 다음에 여기다 점을 찍죠. 그리고 새로운 문장 말하고 점을 찍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문장 말하고 점을 찍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좀 내가 효율적으로 말하고 싶어 가지고 이 두 개 문장을 다 한 번에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문장을 두 개 쓰고 여기다 점을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문장이 두 개 들어갔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문장이 두 개 들어가려면 여기에 이 두 개가 끊어지지 않게 풀 역할에 접속해 주는 접속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 접속사를 사용하게 되시면 점을 한 번만 찍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주는 딱풀 역할을 하는 애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문장을 두 개 쓰고 점이 한 번 들어가면 반드시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한 번은 꼭 접속사가 한 번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문장이 세 개 들어가는데 점을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접속사가 두 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장을 네 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접속사가 세 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장의 개수보다 하나 적게 접속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접속사의 위치가 문장의 맨 앞에 와도 되고요. 여기 중간에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맨 앞에 온 경우에요.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조금 다른데요. 이 after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언제 이후로 그 다른 일이 진행되는지를 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세를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강세를 넣으면 after they came back 끝을 올리고 to the office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2단계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after they came back to the office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말이 이어가잖아요. 그다음 말이 이어갈 때는 끝을 당연히 올려야겠죠. 여기서 뚝 떨어지면 말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상대는. 근데 나 문장 두 개 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강세 없죠? 그래서 she had a meeting with her boss 이렇게. 지금 1단계로 읽어 드렸어요. 2단계로 읽으면 she had a meeting with her boss. 여기 다 연결시켜 버렸죠, 제가.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이제 다 배운 내용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배웠던 법칙들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발음해 볼게요. get work up 같은 거가 또 나왔네요. get off work는 퇴근을 하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만약에 이것만 있을 때는 여기 강세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she got off 이렇게가 맞아요. 근데 뒤에 뭐가 있으니까 강세가 여기 안 들어가고 gat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she got off work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 거 해볼게요. 강세 여기 전치사일 땐 강세가 없죠? 이거는 대명사라 없어요. 그럼 여기 강세 들어가고 강세 없고 있고 없고 있고 크리스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이거 없고 있고. 자, 그래서 발음해 보면 On her way home, she met her friend Chris at the bus stop.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청크대로 일단 나누세요. 청크대로 나누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을 계속 올려가면서 쉬면서 발음해 주시면 돼요. 1단계는 자, 해 볼게요. On her way home, she met her friend Chris at the bus stop 하고 끝은 내려오면 되겠죠. 이게 1단계인데 2단계는 On her way home, she met her friend Chris at the bus stop. 이렇게 제가 쓸모없이 조금 더 연결해서 읽고 있죠. 어려우면 1단계로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Chris invited her
for dinner 이렇게 이게 1단계죠. 자, 여기서는 did her 이렇게 읽지 않아요. did 이렇게 안 읽어요. tit 이 정도만 발음하시면 돼요.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 먹고 싶다처럼 우리 연음해서 읽죠. 그래서 이것도 Chris invited it에서 끝나고 her이랑 연음이 돼서 러처럼 발음, 러처럼. 그래서 invited he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Chris invited her for dinner 이렇게. invited her for dinner 이렇게 1단계고요. 2단계는 Chris invited her for dinner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죠. 이거 강세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Chris made spaghetti for dinner 이렇게. 이거 앞에 거랑 비슷한 법칙 계속 적용되고 있어요. 만약에 1단계로 하고 싶어요. 그럼 끊으세요. Chris made spaghetti for dinn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거 해볼게요. Sarah brought a cake as a gift. 이렇게. They chatted about their day at work.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 다 같은 방법 적용되고 있어요. Chris walked her home. It was a beautiful night.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됐고요. 이게 처음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규칙을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 규칙에 맞춰서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계속 같은 스타일이 반복되는 거라서 제가 그냥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1단계로 먼저 해볼게요. Yesterday was Amy's birthday. We had a small party in the office. Everyone brought a gift. Sam gave her a book. Lily made a card. Jack bought her a plant. 여기 다 연음되는 거죠. Bob told her a funny joke.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의문문이 나와요. 의문문이 나올 때는 우리 끝을 올리기로 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의문을 할 때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의문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의문문, 그냥 주어 동사 도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순서를 바꾸는 건 어려운 말로 도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도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도치를 시킬 땐 무조건 끝을 다 올려야 되고요. 이렇게 의문사가 있을 때 무엇이라는 의문하는 내용이 들어갈 때는요. 끝을 올리지 않아요. 왜? 제가 영어는 되게 효율적인 언어라 그랬어요. 앞에 의문사가 있어서 의문하는 줄 아는데 굳이 끝을 또 올려서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What did you bring, sir? 하고 끝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What did you bring, sir? 이렇게 살짝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We asked our boss, What did you bring, sir? 이렇게. 그래서 what의 강세가 들어가고 끝을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What's your name을 물어볼 때도 여러분 What's your name? 이게 아니고요. What's your na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여기서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e gave her a high five and said, Happy birthday, Amy. Amy gave us all a big smile and thanked us. 자, thanked 이렇게 소리 안 나고 thanked us 이렇게. 왜? 얘가 강세 없기 때문에 달라붙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게 조금 갑자기 확장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당연히 여러분이 이거를 발음을 하실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저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게 몸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이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면 어쨌든 들을 때도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연습을 해보시고요.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녹음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신다고 하시면 추후에 제가 라이브 강의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해서 직접적으로 교정을 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챌린지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